안녕하세요. 뚠즈동클입니다. 이번 주도 3주차 유럽 축구 주간 경기별 관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노팅엄 경기입니다.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골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다른 거 세팅한다고 그 시간에 이제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에 이어폰은 이제 꽂고 있었으니까 꼬우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캐스터에. 그래서 맨유가 넣은 거야? 시작부터? 우리 분위기 좋은데? 이 생각했다가 몇 초 만에 바로 그냥 뭐야, 좌절 모드 먹힌 거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그러면 경기를 시작했으니까 빨리 세팅할 거 해놓고 이제 어쨌든 뭐 다른 걸 하면서도 어쨌든 경기는 좀 시선으로 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와중에 또 먹힌 거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4분 만에 두 골을 먹혔어. 아니, 전 경기 때 토트넘 경기 하면서 그 패배에도 사실 솔직히 충격이 좀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사실 맨유 경기 보다가 이제 멘탈이 사실 나갔는데 오늘 이번 주에 시작하자마자 두 골을 바로 먹혀버리니까 와, 뭔가 축 늘어지면서 맥 빠지는 느낌 있잖아. 경기를 관전하는데 의지가 진짜 바닥을 쳤어 진짜. 극초반부터 골 먹히고 맨유 선수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골을 먹힌 이후로부터 좀 많이 급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기회를 뭐 종종 계속 잡곤 했는데 초반에 뭔가 특유의 마무리를 못 짓는 느낌이 여전히 계속 있었거든요. 진짜 골 결정력 어떻게 하지? 이거 언제 해결되냐 하면서 막 답답한 경기 내용이 계속 전반전에 이어졌고 특히 마샬. 아니, 마샬 도대체 왜 쓴 거야? 아니 1경기 2경기 때 가르나초 쓰는 거 보고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3경기 마샬을 갑자기 선발로 쓰는 거 보면서 테너는 도대체 진짜 아니 쓸 선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참 안쓰럽다가도 뭐지? 도대체 마샬 왜 쓰는 거지? 선택지가 진짜 이거밖에 없나? 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뭔가 기회가 와도 해결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에릭센 선수가 이제 17분에 골을 넣어주면서 만회골이 들어갔죠. 그래서 넣어준 건 역시 뭐 공격수가 아니고 좀 미드필더가 골을 넣었다는 게 좀 골을 넣은 거에는 만족스럽지만 참 공격수들 뭐하냐 싶으면서도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전반전 내용은 그 미드필더진들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그 에릭센 골 넣은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카세미로가 약간 평소에 이제 후방 쪽에 완전히 배치돼 있다가 이번 경기는 약간 좀 조금 전방 쪽으로 많이 침투하는 느낌들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전방 배치가 됐고, 그러니까 배치 자체도 약간 전방 배치된 느낌도 있었고, 그 움직임 자체도 약간 그 골 타겟터처럼 골문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약간 공격적인 느낌으로 좀 더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전반전은 일단 2대1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어쨌든 초반에 좀 그러니까 경기 극초반에 완전 골을 먹혔던 거에 비해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17분에 만회골이 들어가면서 좀 뭔가 만회골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으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뻔했거든요, 이 경기가.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전반전 때 만회골을 넣어주면서 2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 일단 후반전이 막 시작하자마자 후반전 초반에는 약간 좀 맨유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실 나왔고 그다음에 노팅엄은 후방에서 이제 수비를 하면서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뭔가 경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카세미로가 동점골이 들어갔고 사실 카세미로가 약간 평소보다 좀 전방위적으로 좀 위치가 배치된 모습이 약간 어색한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특유의 좀 넓은 활동량으로 좀 움직임적인 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보여줬고 동점골까지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이었어요. 단 일단 후반 시작할 때 바로 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지금 전체적으로 맨유 부상이 너무 많아요. 왼쪽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지금. 왼쪽 루크쇼까지 부상 이슈가 있어서 지금 뭐 이적 시장에서 뭐 왼쪽 풀백을 영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이번 경기 달롯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달롯 혼자로 버티기에는 루크쇼나 말라시아 오는 게 최소 뭐 한 달 이상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정도를 과연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선수 영입이 필요하긴 할 텐데 뭐 선수 영입 관련해서는 차후에 뭔가 제가 또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동점골 이후에도 맨유는 계속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분위기였지만 사실 마무리가 계속 아쉬운 상황이었고 노팅엄은 전반전보다는 좀 움츠러든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사실 거친 수비 한 번이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퇴장을 당하고 10명에서 경기를 이어가는 상황이 초반 기세보다는 조금 꺾인 느낌이 보였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PK 상황이 왔고 PK를 얻으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PK를 성공시키면서 앞서가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맨유가 사실 그 이후로부터 맨유가 추가 시간을 이제 11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후반전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추가 시간까지 선수가 한 명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좀 에너지 레벨이 좀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 오히려 노팅엄 입장에서 조금 더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맨유보다 좀 더 파이팅 넘치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고 그게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돼서 맨유를 응원하면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경기를 끝까지 마무리까지 좀 보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경기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뭐 항상 얘기하지만 결과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겼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 맨유잖아요. 좀 경기력이 걱정스럽긴 했어요. 어쨌든 이전 경기에서도 느낀 건데 뭔가 부상 이슈들이 계속 있고 지금 선수 구성이 뭔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 거는 사실이긴 하나 사실 감독이 원하는 구성대로 지금 안 돼 있는 거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추측하건데 원하는 구성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번째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프리시즌도 완전히 본인이 준비를 해서 만든 과정인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어수선해 보이고 짜임새도 없어 보이고 뭔가 경기 내용이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경기를 언제까지 지금 불안해하면서 봐야 되는지 진짜 라이브로 뭔가 보기가 되게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진짜 맨유 경기 보다가 진짜 수명이 줄어들겠어. 여튼 경기는 뭐 승리로 마감이 됐지만 굉장히 불안한 경기 내용이었고 뭐 지금 텍스트로 정리한 이제 요약한 내용에는 쓰진 않았지만 81분쯤이었나요? 좌측에서 레시포드가 이제 돌파를 하다가 막히고 레시포드 좀 뭔가 약간 뭐 인성 문제까지 논할 건 아니긴 하지만 참 좀 안 좋은 행동을 한 게 하나 있었거든. 밖으로 이제 볼을 이제 수비로 이제 수비가 약간 거칠게 이제 레시포드를 막았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공이 이제 데드볼이 되면서 레시포드는 이제 약간 불만 섞인 표정으로 밖으로 공을 걷어찼는데 그게 볼 도우미한테 가서 맞았거든요. 볼 도우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지연행위 받으면서 레시포드는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근데 뭐 지연행위, 그러니까 올 시즌 지연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들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하게 좀 카드를 받은 것도 일단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거기서 뭐 성질을 낸다 한들 뭐 달라질 것도 사실 없는데 승깔 한번 부리면서 공 밖으로 걷어차고 그렇다고 맨유 홈인데 홈 볼 도우미한테 볼도 맞추고 뭔가 이런 거는 뭐 번외로 기사화가 됐는지 어땠는지 제가 따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뭐 경기 끝나고 따로 본인도 어쨌든 선수들도 다 끝나고 이제 경기 리뷰를 하잖아요. 뭐 봤을 때 따로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사실 했어요. 뭔가 뭐 저렇게까지 뭔가 성질을 부릴 만한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고 뭐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레시포드 선수가 이번 경기 좀 뭐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뭔가 돌파도 확실하게 잘 안 되는 느낌이기도 했고 뭔가 본인도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풀렸다는 느낌은 아니긴 했지만 본인의 경기가 안 풀린 거에 대해서 밖으로 뭔가 표출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별로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고 일단 노팅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뭐
경기 극초반에 이제 골을 넣은 거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어쨌든 뭐 승리를 빼앗긴 거는 약간 뭐 노팅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노팅엄 후반전에 퇴장도 당했고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의 이슈도 있었고 어쨌든 이기고 있다가 따라잡히고 역전이 되면은 사실 선수들이 좀 위축되고 뭔가 좀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오히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거는 사실 맨유 선수들이었고 오히려 노팅엄 선수들은 막 끝까지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나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 골을 못 넣어서 어쨌든 경기를 지긴 했지만 뭐 뭔가 끝까지 막 뛰어주고 과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에너지 레벨적인 면에 있어서는 노팅엄 선수들한테 저 점수를 주고 싶은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반대로 맨유 선수들은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2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거의 10대 11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뒤쪽 부분 가면서 완전히 에너지 레벨은 떨어지고 또 선수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선수들의 뭔가 활발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 색깔에 좀 걸맞지 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고 물론 이제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뭐 아쉬움 뭐 교체 선수로 나왔을 때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 선발로 나왔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뭐 익히 경기를 예전부터 쭉 봐오면서 그 교체 선수로서의 나왔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뭐 다 익히는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교체됐을 때 나왔을 때 좀 더 뭔가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좀 많이 아쉬웠고 또 한 가지 장면은 경기 거의 끄트머리쯤에 경기 이제 추가 시간대였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러니까 부페가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나도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볼이 이제 볼 데드가 됐고 약간 이제 몸싸움이 좀 있었어. 근데 거기서 도대체 왜 상대 선수를 밀치고 왜 싸운 거야? 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경기를 어차피 이기고 있고 그 경기를 최대한 이제 지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상대 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밀치기도 할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볼을 뺏어와서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추가 시간이었단 말이야. 약간 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뭐 신인급 선수도 아니고 경기의 흐름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약간 부패도 그러니까 아까 레시포드 앞전에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게 부패도 오늘 좀 전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시즌 초반에 부패 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뭔가 약간 포지션이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좀 뭐 아주 큰 틀의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좀 있으면서 거기에 좀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뭔가 부패를 쓰고 있는데 공격적인 면에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 마무리 짓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번 경기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 계속 경기 내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경기가 안 풀리는 거에 대한 그 뭔가 그 짜증스러움을 자꾸 그 밖으로 뭔가 경기 중에 뭐 다른 선수한테 비친다든지 아니면 경기장 내에서 비친다든지 약간 그런 게 별로 저는 좀 썩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카드를 받은 거잖아요, 결국에. 이 카드가 거기에 누적이 돼서 지금 안 그래도 부상 선수들도 많고 선수 구성이 쉽지 않은 맨유의 현재 상황인데 거기서 뭔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이면서 변수가 사실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좀 앞서 레시포드 장면하고 이 장면은 번외로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고 경기 내용 자체도 썩 그렇게 맨유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결과를 가져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다인 거지 경기 내용이 엄청 좋은 내용은 아니었고 앞으로의 경기들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들이 계속 좀 비춰지는 뭐 전 경기 토트넘 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긴 경기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 아 이런 색깔이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높구나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전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경기가 참 좀 걱정되고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경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좀 응원하는 팀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쉽다, 좀 걱정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맨유 리뷰에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 녹화를 하는 부분인데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에서는 바란 부상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검색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바란 선수 부상이 생각보다 좀 큰 부상인 것 같아요. 한 달에서 뭐 한 6주 정도? 6주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음, 뭔가 이제 근육 부상이라고 처음에 이제 라이브 스코어나 이런 쪽에 표기가 돼서 뭐 단순한 뭔가 좀 근육 경련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부상의 정도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주 정도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뜬 걸 확인을 해서 뭐 좀 더 정확한 건 어쨌든 다음 경기가 시작이 되면 뭐 관련해서 어쨌든 정보 전달을 좀 받게 되긴 하겠지만 지금 맨유의 좀 부상 상태가 특히 수비진이 왼쪽부터 중앙까지 약간 좀 비상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